네, 융복합 세션 굉장히 유익한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표 연사분 소개해드립니다. 온라인 인플루언서에서 출발을 해서 현재 오프라인 매장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계신데요. 쿠켓의 이문주 대표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제는 콘텐츠 플랫폼과 푸드 트렌드입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로 이문주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맞이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쿠켓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는 컨텐츠 플랫폼과 푸드 트렌드라는 제목으로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이제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AT 분들이 조금 더 외식 업체 분들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셔서 이제 외식 업체 분들이 그럼 소셜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사례들을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는 이제 쿠켓이라는 회사이고요. 저희는 음식 영상을 되게 맛있게 만들고 이를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글로벌하게 많은 유저들에게 유통하는 걸 바탕으로 시작한 회사입니다. 먼저 저희가 하는 일을 영상으로 잠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저희는 음식 영상을 기반으로 시작한 회사예요. 저희는 2015년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저희는 오늘 뭐 먹지라고 하는 페이스북 채널 하나를 가지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돈도 없었고 네트워크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비즈니스를 성공하려면 이미 기라성 같은 업체들이 있는 잘 안정화된 시장이 아니라 이제 막 생성돼서 소용돌이 치는 변하는 시장으로 들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럼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가장 많이 바뀌는 게 어떤 영역이냐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 저희가 고민한 결과 그때는 컨텐츠 소비 패턴의 변화가 가장 크다고 느꼈습니다. 그때 2015년 여름까지 우리는 페이스북을 가장 많이 쓰고 있었어요. 그때는 사진과 텍스트로 사람들과 소통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2015년 하반기 돼서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게 15초짜리 영상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저희한테는 되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람들은 핸드폰에서 영상을 계속 보게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네. 이전에는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은 퇴근 이후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TV를 같이 보거나 아니면 컴퓨터에 앉아서 인터넷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 모바일에서 컨텐츠를 보게 되는 세상은 언제 어디서나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걸 볼 수 있는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컨텐츠의 카테고리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전과 달리 음식, 라이프스타일, 패션 이런 개인화된 컨텐츠를 주로 보게 될 거라고 판단했고 특히나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적어도 3번 이상 고민하는 오늘 뭐 먹지? 라는 이 음식 영상들은 가장 큰 파워를 갖게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음식 영상 채널을 만들어서 글로벌화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페이스북을 바탕으로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주로 대세감을 이루는 플랫폼들이 계속 변하는 겁니다. 처음엔 페이스북에서 시작했죠. 첫 시작은 이 페이스북에서는 공감형 그리고 정보성의 콘텐츠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때는 페이스북 페이지라고 하는 콘텐츠 채널에서 사람들에게 일방향적으로 콘텐츠를 제공하고 사람들은 이걸 보고 공감을 받거나 정보성이라고 느끼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달고 공유를 해갑니다. 저희는 이런 형태의 채널을 오늘먹지라는 채널로 성장을 시켰죠. 이 채널은 국내에서 가장 큰 음식 페이지로서 성장하면서 20대 밀레니얼 세대들이 좋아할 만한 독특한 음식들을 소개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나 최신성을 중요하게 여겨서 신제품, 신메뉴, 그리고 요즘에 어떤 음식이 뜨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시작했죠. 이 큐레이션이 잘 되면서 채널이 잘 성장을 했습니다. 네, 이 컨텐츠는 제가 2015년에 처음 제가 을지로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다가 너무 맛있어서 영상을 올려봤어요. 그랬더니 200만 명이 보더라고요. 이때 저는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내가 새벽에 라면 끓여 먹는 영상 하나 올리면 전국의 수천 명은 날 따라서 먹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되게 이거에 대한 강력한 파워를 알게 됐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이를 저희가 수치화해서 알 수 있었던 거는 이후에 저희는 제품을 파는 미디어 커머스 영역을 도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희는 곤약 젤리라는 제품을 판매했고 저희 채널을 통해서 영상으로 소구를 했었습니다. 그 영상이 바로 이 영상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이 구매를 해주셨어요. 그 결과 네, 저희가 하루에 1억을 넘게 판매하는 성과를 얻게 됐었죠. 그래서 저희는 이 이후로 이제 컨텐츠를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액션을 만드는 역할을 본격적으로 집중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사람들이 많이 쓰게 된 플랫폼은 바로 인스타그램이라는 플랫폼입니다. 인스타그램은 페이스북과 다르게 더 이미지에만 집중한 채널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고 계시죠? 여기는 이제 비주얼로 승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 회사도 음식이 얼마나 맛있게 보여질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즐컷이라고 하죠. 치즈가 이렇게 쭉 늘어나는 먹음직스러운 이미지 컷들이나 아니면 색감을 되게 맛있게 표현해내는 것들에 고민을 많이 했었죠.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유튜브라는 채널입니다. 여기는 기존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달리 이제 조금 더 기획형 그리고 롱텀의 컨텐츠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크게 두 축으로 갈리는 건 컨텐츠 크리에이터들, 그래서 유튜버들이 기반이 되는 채널들과 그리고 아예 좀 더 고퀄리티의 방송국 형태의 컨텐츠들이 성장을 하게 됐죠. 워낙 많은 분들이 유튜버들을 많이 팔로우를 하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는 웰메이드 컨텐츠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할까 합니다. 모바일 방송국을 천명하고 시작했던 딩고부터 시작해서 72초 TV, 그 이후로 JTBC의 자회사인 스튜디오 룰루랄라까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지표를 찍어줬던 업체들 덕분에 저희는 현재는 정말 많은 웹드라마, 웹 예능들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이제 컨텐츠의 흐름이 일방향적으로 정보를 보여주는 거에서 좀 더 이미지 그리고 웰메이드 컨텐츠로 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에는 네, 죄송합니다. 요거는 네, 이런 웰메이드 형태의 컨텐츠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저희 내부에서도 이런 좀 더 고퀄리티의 영상들을 바탕으로 소구를 하기 시작했죠. 내 입으로 들어갈 너구리 참 좋구나. 어디 한번 제대로 놀아볼까? 차, 와차차차차차. 차. 그놈 참 맛있게도 생겼구나. 너를 꾸덕하게 만들어주마. 달고 짭짤한 것이 만족스럽구나. 이놈을 당장 입으로 처벌할 것이다. 마치 폭포의 절경을 보는 듯하구나. 양념 방어와 쌀 그리고 계란의 조합 입안 가득. 가자! 이 정도면 짜장면과 짬뽕급의 고민. 그리하여 탄생한 간장 양념 반반 간양 방어. 내 너로 세상을 이롭게 할지어다. 네, 이런 영상들을 바탕으로 저희도 미디어 커머스에 접근하기 시작했고 훨씬 더 좋은 효과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는 이제 틱톡이라는 플랫폼들을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젠지들이 사용하는, 그러니까 10대 그리고 20대 초반들이 사용하는 플랫폼이라는 인식들이 좀 있긴 한데요. 중국과 아시아 전역 그리고 미국에서도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쇼폼 콘텐츠가 대세화되고 있다는 부분에 저는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서 유튜브에서도 이제 쇼폼 콘텐츠에 대응하기 위해서 유튜브 쇼츠를 만들기도 했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대한 영상들을 짧게 보여주는 게 장점이다 보니까 오히려 틱톡 채널에 좀 더 적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틱톡에서 푸드 영역에서 이제 탑 크리에이터로서 선정되면서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결국 최신성 그리고 정보성 그리고 얼마나 맛있게 보여질 것이냐 하는 시각적인 부분까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체들에서는 이 틱톡을 유저들 참여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해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지코의 아무 노래 챌린지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정말 많은 기업에서도 이 챌린지를 만들어내는 걸 하나의 마케팅 툴로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춤과 노래를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이 이 컨텐츠에 반응하고 직접 참여를 하면서 이제 브랜드 이미지가 강화되고 있는 부분이 가장 강점이 되는 마케팅 툴입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플랫폼에 대한 플랫폼과 거기에 이제 통용되고 있는 컨텐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부터는 이런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럼 어떤 컨텐츠 활용을 위해서 어떤 걸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좀 설명드릴까 합니다. 먼저 저희는 2015년부터 이 오늘 뭐 먹지 채널과 소셜미디어 채널들을 활용하면서 많은 식품기업 그리고 외식기업들의 마케팅을 돕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기업들과 협업을 하다 보면 저희가 느끼는 부분은 이건 정말 마케팅의 효과는 천차만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희는 사람들에게 이런 새로운 음식들이 나왔다는 걸 알려주는 역할인데 거기서 가장 좋은 효과를 가져가시는 분들은 유저 접점이 많거나 아니면 이 컨텐츠를 봤을 때 사람들이 최대한 많이 그들이 원하는 액션을 해주는 걸 만드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디에 가장 많이 반응하느냐? 컨텐츠를 보고 이거 되게 맛있겠다, 되게 신기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나서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제품이거나 음식이라면 굳이 그곳을 찾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만의 독특한 비주얼과 독특한 레시피로 만든 음식이라면 사람들은 이 컨텐츠를 보고 와, 저런 것도 있어? 먹어보고 싶은데
어디 가서 찾을 수 있지? 라는 플로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특정 업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컨텐츠를 단순 노출을 몇 명에게 얼마나 시켰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 컨텐츠를 보고 사람들은 우리 가게 그리고 우리 제품을 찾게끔 해야 되는데 그 매개체가 되는 건 결국 음식입니다. 그 음식을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저거를 먹으려면 여기를 와야 되는구나가 바로 연결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차별성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저희처럼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하는 회사들은 이런 비주얼적으로 어떤 차별점을 만들어내느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걸 먹었을 때 재구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나 이제 맛도 신경 쓰느냐 그것도 중요하죠. 또는 어떤 곳들은 이런 비주얼적인 차별점보다는 우리는 되게 베이직 아이템이지만 우리만의 장점, 예를 들어서 우린 50년 동안 이 음식만 팠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헤리티지를 바탕으로 사람들이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쨌든 차별화 포인트가 가장 중요하고 이를 바탕으로 컨텐츠를 보더라도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차별화를 신경 쓰시길 바라겠고요. 이를 활용해서 저희가 성공시켰던 사례가 바로 이떠서울입니다. 저희는 2016년 겨울부터 코엑스 동측광장에서 1년에 2차례 매년 5월달 초와 12월 말에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오프라인 푸드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행사는 사실 2016년 말에 저희가 코엑스와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처음 코엑스에서는 저희한테 한겨울에 누가 코엑스 광장에 와서 음식을 사 먹겠냐 하면서 사람 조금이라도 모아보면 좋으니까 그냥 쓰세요 하고 공짜로 주셨어요. 그때 저희가 행사를 기획하면서 되게 힘들었던 거는 한겨울이고 영하니까 아무도 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찾아다니면서 사정사정 하면서 10군데의 푸드트럭을 섭외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세팅을 하는 그 행사 전날 밤에 제가 갔다가 스스로 좌절했었어요. 이렇게 영하 10도에 눈 오고 추운데 바로 밑에 지하에는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 코엑스라서 내가 생각해도 사람들이 안 오겠는데? 라고 생각해서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결과는요, 다음날 저희 채널에 음식 영상이 올라갔고 눈이 오는 와중에 우산을 쓰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알게 됐습니다. 사람들은 그냥 음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바로 내가 영상에서 봤던 저 음식을 보러 오고 사람들과 같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근데 이 음식들은 저희는 이런 소셜미디어를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음식들로 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칠면조 다리로 만든 왕 치킨 같은 거를 판매하면서 이거는 만화 영화에 나오는 음식이다 라고 하는 키워드를 활용해서 마케팅을 하기도 했고요. 매 행사마다 이런 시그니처 아이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아이템들은 한번 사 먹으려면 2시간씩 사람들이 줄을 서서 먹어야 되는 아이템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결국 이런 차별화 아이템들을 유저들에게 잘 설명하고 바로 그거를 먹으러 오고 싶어하는 유저들의 니즈를 잘 건드리는 게 컨텐츠 마케팅의 굉장히 중요한 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소셜미디어 계정 운영 부분일 것 같아요. 저도 이번 강연을 준비하면서 내부 크리에이터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해봤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많이 달라진 부분이 뭐가 있을까 얘기를 했더니 과거에는 이런 회사 단위의 브랜드 페이지가 많이 운영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창업자들 그리고 주요 임원들의 개인 계정을 활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다 보니까
개인 계정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 개인정보 위반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허락을 받고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제 아내는 금호동에서 전통주 바틀샵과 바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와이프의 사례도 보니까 굉장히 본인이 항상 먹는 이제 술이나 아니면 양조장 사장님들과 얘기했던 내용들, 그리고 지금도 전통주 박람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걸 준비해 나가는 과정들, 이런 거를 최대한 스토리텔링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정말 많은 브랜딩과 또 소비자와 DM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셜미디어를 창업자들 그리고 임직원들이 직접 운영하는 거에서 장점은 브랜드와 소비자 간에 더 가까운 소통이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브랜드 차원에서 소비자와 얘기를 해봤자 일방향적이고 굉장히 딱딱하게 접근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개인으로서 접근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이 사람을 굉장히 좋아하거나 롤모델로 삼기까지 하기 때문에 애착관계가 훨씬 더 많이 형성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피드백이 가능한 형태라서 유저들은 더 이제 일방향적인 소통이 아니라 나와 대화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서 창업자의 전문성과 진정성을 잘 알릴 수 있는 것이 또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개인이 가지고 가는 그 트렌디함을 이 브랜드에 전이 돼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브랜드의 소셜미디어 개인 계정을 잘 활용하는 업체들이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네, 요건 비슷한 결인데요. 이런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요즘 많은 브랜드들이 제품을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 이 제품의 기획이나 제작기를 스토리텔링하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까 전에 차별화 포인트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 이미지가 차별화가 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은 이 사람이 이 제품을 기획하고 만들어 나가는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 있죠. 우리가 불러주기 전에는 하나의 꽃에 불과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브랜드가 어떻게 기획되고 만들어졌는지를 계속 보다 보면 다른 제품과 달리 애착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품이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지 알기 때문에 이 제품을 옹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브랜드와 사랑에 빠지게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외식업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이런 메뉴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심을 하면서 만들었는지 잘 알려주시는 거 저는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브랜드 콜라보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사례였죠. 성수동에 가면 분홍색으로 되어 있는 건물에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피치스라고 하는 자동차 튜닝 문화를 이끌어가는 컨텐츠 기업이 운영하는 도원이라는 장소인데요. 여기에 피치스가 만든 이제 튜닝한 자동차들을 전시해 놓고 있어요. 되게 재미있는 공간인데 여기에 가장 핫한 외식 브랜드인 노티드라고 하는 도너츠 브랜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치스 도원과 노티드의 콜라보가 이루어져 있고 여기는 항상 사람들이 엄청나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스토리텔링을 되게 잘하고 있는 힙한 브랜드들이 이종 간에 결합을 하면서 그 이미지를 더욱더 강화하는 작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되게 재밌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 되게 작은 회사라서 콜라보를 누가 해줄지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젠지 세대들의 특징을 보다 보면은 혐핫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핫플레이스를 오히려 거부하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
요즘 10대, 20대 초반 젠지 세대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밀레니얼들만 하더라도 누가 핫하다 하면 거기를 많이 찾아가는 경향이 있는데, 젠지는 딱 오히려 핫하다고 하면 안 찾는, 그래서 나만의 독특한 걸 찾는 문화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 많이 찾지 않더라도 우리만의 진정성과 독창적인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믿고 콜라보를 같이 해줄 업체들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곰표와 콜라보를 한 적이 있는데, 곰표는 밀가루를 잘 만들기로 유명한 업체이죠. 그리고 되게 힙하게 이종간 콜라보를 많이 해서 작년에 큰 인기를 끌었던 브랜드입니다. 저희도 이제 곰표의 밀가루를 활용해서 떡볶이를 만들었는데, 저희 회사는 독특한 음식들을 기획해서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한 떡볶이가 아니라 청양크림을 만들어 놓은 떡볶이, 청양크림 우삼겹 떡볶이, 그리고 닭갈비 떡볶이, 이런 식으로 독특한 음식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한강주조라는 막걸리 회사랑 곰표가 막걸리를 콜라보를 했었고, 또 쿠켓마켓에서 단독으로 판매를 하면서 이슈화를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코엑스 매장에 항상 이 막걸리를 사기 위해서 주문 전화를 하고 줄을 서 계시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분들과 협업도 당연히 중요한 브랜딩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인플루언서들은 아까 소셜 계정과 결이 같은데요. 많은 유저들이 애착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협업을 통해서 그들이 사랑하는 존재들이 좋아하는 브랜드로서 저희가 각인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열정국밥이라고 하는 외식 배달 브랜드입니다. 국밥 브랜드인데, 이 국밥 브랜드의 대표님이 직접 유튜버들과 합방을 하기도 하고요. 재미있는 이슈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걸 통해서 브랜드가 빠르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차별화를 위해서 국밥을 단순히 파는 게 아니라 국밥을 팔 때 함박스테이크도 주면서 사람들이 국밥을 시켰더니 함박스테이크가 오네? 라고 인식을 하면서 또 이슈화가 됐었죠. 그래서 최근에는 장삐쭈라고 하는 엄청 인기가 많은 유튜버 분과 같이 열정 스테이크를 런칭을 하였고, 이를 저희 쿠켓마켓에서 단독 판매를 하면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게 지난달 말이었는데, 수치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쿠켓마켓에 매일 유입되는 유저 수가 한 5만에서 6만 정도가 평균적입니다. 그런데 이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쿠켓마켓으로 단독 유입이 되었고, 하루에 저희가 14만 명의 유저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이 갑자기 유입되는 걸 보고 저희도 이런 인플루언서 분들의 영향력을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메타버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요즘 굉장히 핫한 키워드죠. 메타버스가 뭐야?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생각하자면 우리가 과거에 이제 게임을 할 때 그 세상에서의 그 모든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를 이제 온라인에 구현해낸 것인데, 이게 과연 마케팅이랑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 아까 전에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 이런 식으로 플랫폼들이 계속 새로 나왔던 것처럼 저는 메타버스가 하나의 컨텐츠 플랫폼이 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미 로블록스 같은 메타버스 세계에는 하루에도 4천만 명이 접속을 하고 체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이미 하나의 세계가 되었고 거기서 경제 활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마케팅의 기본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메타버스에서 우리 브랜드를 알리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시도는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자면요. 멕시칸 브랜드인
멕시칸 푸드 브랜드인 치폴레라는 브랜드가 로블록스에서 음식점을 열었습니다. 이 음식점은 메타버스에서 열었기 때문에 이제 가상의 공간에 만들어졌죠. 네, 이번 이제 할로윈 시즌에 만들어진 이벤트였고, 이런 코스튬을 하고 매장에 들어가서 매장을 이제 구경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네, 브리또 무료 쿠폰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받은 쿠폰은 실제로 현실에서 무료로 브리또를 먹을 수 있는 쿠폰이었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의 체험과 현실에서의 유저 유입을 둘 다 얻을 수 있는 이벤트였기 때문에 되게 재미있는 이벤트로 유명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국내 기업들도 현재 많은 메타버스 내에서의 이벤트들을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식업체 분들도 눈여겨보셔도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제페토라는 네이버 자회사에서도 구찌와 이제 브랜드 콜라보를 하기도 했었고요. 점차 메타버스에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체류를 하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제 현실에서의 가치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컨텐츠를 메타버스 내에서도 이제 소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보여줬던 마이크로소프트의 뭐 홀로렌즈라든지 아니면 뭐 페이스북의 오큘러스라든지 이런 이제 VR 기기들을 통해서 점점 더 좋은 이제 퀄리티의 그래픽의 메타버스에서 우리는 컨텐츠들을 소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요거는 저희 사명인데요. 음식 컨텐츠를 통해서 푸드 트렌드를 이끌고 사람들에게 이를 경험하게 한다라는 사명을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외식업이든 식품업이든 음식을 기반으로 사람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주는 건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항상 새로운 경험들을 바탕으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새로운 조합 그리고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앞으로도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식품 기업으로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쿠켓의 이문주 대표님 함께 하셨습니다. 네, 대표님 굉장히 유익하고 또 다채로운 내용을 전해주셨는데요. 우리 지리단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사항을 질문 주실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불러볼까요? 네, 우리 지리단 여러분들 지금 연결되어 있으시죠? 네, 나와 계신데요. 우리 김유빈 님께서 질문을 주신다라고 합니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블랙 프라이데이와 같은 대규모 할인 프로모션은 손해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거에 대한 대답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블랙 프라이데이 때 이제 쿠폰 발행을 진행을 많이 하게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제품을 판매를 하는 작업이 아니라 저희는 유저들을 유입시킨 뒤에 이제 재구매로 이어가기 때문에 그 유저 LTV를 계산해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사람들이 크게 반응하는 이벤트 기간 동안에 저희도 유저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을 투자의 개념으로 집행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때 저도 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새롭게 인지하고 또 애정을 갖게 되는 그런 브랜드가 생기게 되는데 쿠켓 역시 그렇게 많은 소비자들을 만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이번에는 실시간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조금 깁니다, 대표님. 네, 천천히 전달 드리겠습니다. 쿠켓은
온 오프라인을 유기적으로 잘 활용하는 업체로 유명한데요. 코엑스에 있는 매장 등 이 오프라인 매장은 수익을 창출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추정을 하고 온라인을 위한 투자를 하신다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런 가설이 맞는지, 또 맞다면 오프라인 매장이나 오프라인 활동이 온라인 매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혹시 구체적인 수치 공유까지도 가능하시다라면 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네, 온오프라인에서의 경험을 만드는 것은 브랜드로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저도 심리학을 전공한 입장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감각들을 활용했을 때 그 기억들이 가장 장기 기억 장치에 많이 들어간다는 것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음식 회사로서 단순히 컨텐츠를 온라인으로만 유통하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뿐 아니라 직접 냄새를 맡고 먹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저희는 특히나 차별화 제품들, 독특한 음식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얼리 어답터 분들은 되게 도전적으로 시도를 하시지만 또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맛일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시식 행사를 하기 위해서 처음 오프라인 매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근데 오프라인 매장을 저희가 팝업 매장으로 먼저 시작을 해봤는데 그게 생각보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확장을 하는 개념으로 코엑스랑 신촌에도 매장들을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엑스 매장을 저희가 런칭한 지 이제 한 1년이 조금 넘었는데 코엑스 매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엑스 매장의 경우에는 이제 크게 적자가 나는 구조는 아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코엑스 매장을 만들 때 저희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은 어떻게 사람들이 체험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제품들을 구매할 수 있는 마켓 존이 있고, 그리고 그 마켓에 음식들을 활용해서 만드는 메뉴들로 저희는 이제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할 수 있게끔 다이닝도 마련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다이닝에서 좀 저렴하게 음식을 드시고 생각보다 맛있네? 라고 하면 마켓에 가서 그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하면서 이제 고객 경험 여정을 잘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목적이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심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유튜브를 통해 올라온 질문까지 함께 답을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콘텐츠 플랫폼 푸드 트렌드에 대한 상세한 내용 이문주 대표님 강의로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